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과 3학년에 지금 재학하고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지금 임용 대상자인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성적이 막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분들도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취업 시장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로 홍보 활동을 오게 됐는데, 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세명컴퓨터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세명컴퓨터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다가 저희 지금 현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과의 선배님들이 인터뷰 영상을 올리셨는데, 서울교통공사, 삼성전자,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 공기업에 입사하신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합격한 비결이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대부분 서류, 필기, 그리고 면접의 세 가지 이제 순서대로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NCS, 그리고 전공, 면접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공과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전기직 진결로 공기업들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기기능사 자격증 공부와 그리고 전기공학에 대한 좀 심층적인 공부를 학원에서 하고, 그리고 전공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채준비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시를 준비하는 것은 1년 이상 준비하는 굉장히 긴 호흡의 마라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10시간씩 막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렇게 꾸준하게 매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하루는 어땠는지 일과를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지만 취준을 할 때는 하루 일과가 일단 학교에 와서는 다른 학생들이랑 별로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일반적인 공채도 있지만 특별 전형을 넣기 위해서는 학교에 추천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신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필고사나 그런 수행평가 같은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고, 저는 취준을 할 당시에 학교를 끝나고 바로 집에 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학원을 하는 날이 아니면 매일 동아리나 공채반 활동을 늦게까지 학교에서 했고, 그러한 경험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합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빴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에 노하우가 있나요?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줄 만한. 네, 이제 일본의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선수일 때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 사용한 만다라트라는 발상 기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1학년 2학기 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는 하루 만에 이 만다라트에 적힌 모든 목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저는 일주일에 이 만다라트 내용을 모두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책 한 권 읽기, 아니면 뭐 발음 연습을 30분 동안 한다, NCS 문제를 일주일에 50문제 이상 푼다, 이렇게 하기 쉬운 간편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익숙해진 다음에 난이도를 올려서 제한 시간 내에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과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랑 또 우리 디바이스과만의 장점이 있다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과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리지 않고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6대 기술 분야라고 해서 드론, 3D 프린터, IoT, AI, 로봇공학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을 전부 저희 과에서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 TSMC, 인텔과 같은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공학과 전자공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로 공부를 더 한다면 전기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코딩과 같은 여러 분야에 대한 성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디바이스과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과의 교육 과정을 좀 자세하게 알고 그에 따른 목표를 좀 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디바이스과에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지만 그 반대로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과에서 배우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들어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세명컴고의 장점.
저희 과를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은 저희 과의 실습실에 전자 부품이 정말 다양합니다. 3D 프린터 기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커패시터, 저항 같은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만 있다면. 저희 과는 아두이노와 같은 여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공부도 전공 중에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공으로 배운 지식을 활용한다면 이 전자제품이 많은 것을 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창의아이들 경진대회에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2년 연속으로 은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전기공업신문 대회라는 곳에서 3명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경진대회에 도전하기 쉽다는 게 일단 저희 학과만의 장점이고, 학교 전체의 장점을 말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세명통고의 단점은? 일단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선배들 영상을 많이 봤는데 다 등급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등급길이 많이 힘든데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참고 다녀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랑 특성화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보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먼저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는 만큼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야 되고, 그 학교에서 하는 체험,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는 수요일마다 하는 진로 체험, 그리고 입학 설명에 꼭 참석하셔서 이제 그러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고, 양쪽에 이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3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제 공기업 입사라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제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이제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중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후배들 꼭 하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남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나서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업한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또한 물론 학과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여러 도움이 있지만 일정 부분 이상은, 그러니까 50% 이상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남이 해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바라는 게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고, 지금 진로를 고민하는 중학교 친구들에게는 제가 다시 한번 진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 정보를 모아가지고 여러 학교에 대한 그런 비교와,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뭘 하는지,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보셔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